하도록 합니다. 교과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네, 방송선생님대학교 교과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가사랑 나오니까 따라 부르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소리가 크니까 내 목소리 잘 안 들려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 부르시면서 한번 방송통신대학교 교과를 한번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통신대학교 교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학교 행사 있을 때마다 교과 자주 부르게 될 거예요. 그때 교과 크게 큰 목소리로 따라 부르시면 되고요. 학교 홈페이지에도 방송통신대학교 교과가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 연습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동영상 하나 신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 하시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꼭 잘 보고 익혀두세요. 본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일상 속 성희롱 OX. 아, 피곤하다. 어머, 박서원.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애기 낳은 여자인 줄. 목에 이건 뭐야? 어젯밤에 남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낸 거야? 김대리 질투하나? 한창 때 그럴 수도 있지. 힘들어 보이는 걸로 치면 정대리만 하겠어. 결혼하고부터 비실비실한 게 와이프가 밤에 잠도 안 재우나 봐. 에이, 부장님, 야근을 많이 시켜서 그렇죠. 요즘 그런 얘기하는 거 성희롱이에요. 남자끼리 무슨 성희롱이야. 정대리 맞지? 성희롱이죠, 안 그래요? 방금 이 장면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잠깐. 본부장님. 타인의 성관계, 임신, 출산 등의 사적인 정보를 추측하는 발언은 모두 성희롱에 해당돼요. 동성 간에도 예외는 없답니다. 따라서 정답은 O. 성희롱이 맞습니다. 박사원 술은 좀 하나? 잘 못합니다. 군대 다녀왔어? 말투가 왜 이리 딱딱해? 한잔 받아. 내가 딸 같아서 그래. 어머, 부장님 취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오피스 와이프 김대리 왔구만.
아, 진짜 퇴사하고 싶다. 방금 이 장면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네, 일방적인 애정 표현 성희롱입니다. 또한 여성에게만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강요하는 태도 역시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군요. 정답은 O. 성희롱이 맞습니다. 아,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진도 좀 나갔나? 아, 다름이 아니라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육아휴직할까봐 임신 계획인다 하고. 방금 이 장면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이 부장님, 남성 면접자에게도 그렇게 물으셨을 건가요? 으이구. 정답은 O. 성차별적인 행태 그리고 성희롱입니다. 이야, 박사원 다리가 완전 모델이네. 모델이야. 진짜네. 완전 쭉 뻗었어. 완전 모델 장땡땡 같아. 방금 이 장면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당신의 선택은? 이건 칭찬이라고요, 본부장님. 방금 이 행동이 칭찬이었다고요? 지금 그런 행동은 외모 평가의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까지도 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으이구. 정답은 O.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대부분은 성별 고정관념이나 권력 차이로 인해 피해 사실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위 권력에 있는 관리자의 도움은 꼭 필요한데요. 특히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중심의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는 이를 꼭 유념해야 하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함께 비슷한 처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 대처와 평등한 조직 문화 만들기. 이제 관리자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 주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평등 인식이 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듭니다.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네, 잘 보셨죠? 사랑해서 그랬다는 변명, 나쁜 짓인지 몰랐다는 발뺌, 아껴서 그랬다는 거짓말, 남자는 괜찮을 거라는 착각, 다 안 돼요. 지금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렇게 꾸며져 있지만 학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잘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방송에 진로 심리 상담실이 있습니다. 전화는 0236-4491번이고요. 진로와 그리고 그 외 다른 심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 관련 동영상 짧게 하나 보시겠습니다. 곰새마리가 한개나 있어. 아빠도 엄마도 애기고, 아빠고는 난폭해, 엄마고는 못 참아, 애기고는 너무 무서워. 가정폭력 싫어요. 애기고는 나일마다 아빠는 나쁜 짓 따라해. 학교에선 일진공, 골목에선 변태공, 집에 가면 가정폭력공, 가정폭력 안 돼요. 네, 가정폭력 관련된 예방교육 영상 짧게 보셨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다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잘 학교 다니시는 동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021학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2학기 신편입생 OT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학장님이신 김희태 교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지역대학 학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희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으로 그리고 편입생으로 여러분들이 방송통신대학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우리는 요즘 이게 코로나 시대인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참 낯설었는데 이제는 많이 일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만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은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의 특성상 멀티미디어 강의 등을 통해서 공부하는 우리 학교의 특성하고는 아주 잘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뭐 위로는 됩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선택들이 많습니다. 뭐 점심시간에 무엇을 먹을까? 아침 입고 나갈 때 옷은 무엇을 입을까? 뭐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까? 뭐 차를 버스를 타고 갈까? 뭐 택시를 타고 갈까? 등등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선택을 하죠. 그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하루를 지나고 나면 가끔은 그 선택이 좋았다 혹은 그 선택이 안 좋았다 뭐 이런 평가를 하면서 하루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선택하신 학교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본인이 다 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결과도 여러분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양한 학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고 어떤 분들은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고 어떤 분은 정말 삶의 지혜가 되는 이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시고 등등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들께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것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권하고 여러분들의 학업을 진심으로 권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여러분들을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정말 좋은 어떤 맺음을 맺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여러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만남이라는 요소가 많이 줄어들고 일상에서도 이런 온라인 유튜브나 혹은 온라인 멀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세상을 접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끔 인천지역대학에 오셔서 우리 지역대학의 다양한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학업을 하는 것도 좋겠고 아울러서 같은 학과 학생들하고 같이 스터디 그룹이나 또 학생회와 즐거운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우리 지역대학에 근무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언제라도 전화를 주시거나 또 방문을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고자 하오니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역대학의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2021학년도 2학기 9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하시고 또 편입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공부의 여정을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지역대학 김희태 학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대 저희 인천 총동문회장님이신 안숙희 동문회장님의 축사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문회장님 나와주십시오.
회장님. 네, 회장님 지금 네, 연결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요. 저희 인천 총학생회장 김한규 회장님 축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회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제37대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4학년 김환기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작년 2월 발생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우님들의 학습에 대한 열정은 막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대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인천 지역대 24개 학과에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하반기에 신편입하신 990여 학우님들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오늘 학교 측과 공동으로 신편입하신 학우님들을 위한 학사 일정 안내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우님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꿀팁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학교 측이 준비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2부에서는 학교 측과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신입편입생 대상 꿀팁 대방출 행사에 참여하는 14개 학과, 아마 오늘 10개 학과는 오늘 아마 1부 끝나면 바로 연결이 될 거고요. 4개 학과는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이 행사를 이어갈 텐데요. 이 학과별로 준비한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인천지역대 방송대 학우로서의 자부심을 크게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총학생회에서는 학우님들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을 것이고요. 항상 학교 측과 협의하고 조언을 들으면서 학우님들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7대 인천 총학생회장 김한기 회장님의 축사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0대 인천 총동문회장님이신 저희 안숙희 동문회장님 말씀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는 인천지역대학 제20대 총동문회장 안숙희입니다. 네, 우리 유희태 교수님, 학장님, 그리고 김한기 총학생회장님 이렇게 줌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21년 가을 학기 신편입생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언택트 시대에 이렇게 줌으로나마 뵐 수 있어 반갑습니다. 저는 91학번 유아교육과로 30년 전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그때 선배들이 마련해준 OT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일이 엊그제 같이 생각이 납니다. 몹시 낯설고 저희 앞에 서 있던 선배들이 어찌나 대단해 보였든지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마침 우리 학교는 격주로 발간되는 위클리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마침 마로니에라는 코너에 우리 동문 동정을 실는 코너가 있었는데 제가 30년 세월을 스케치해서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편입생 여러분들 앞에 축사를 하고 보니 그때 썼던 일과 함께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방송대는 특성상 다른 학교하고는 다르게 다양한 인적 구성원이 모인 곳입니다. 저는 방송대에서 공부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동료, 그 다음에 선배, 후배님들과 관계 형성을 맺어 방송대에서 학사 학위라는 것보다 더 좋은 인맥 학위를 추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이렇게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도 공부만 하는 한 마리 토끼만 잡지 마시고 인맥이라는 2개의 학위를 잡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동문회 활동을 꼭 함께 하셔서
저와 다시 인연이 맺어서 오늘 일을 얘기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날을 꼭 기다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문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학사 안내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 공유되고 있는 화면 잘 보이시죠? 방송통신대학교는 전국에 13개 지역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36개 시군 학습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은 이곳 인천지역대학에 입학하셨고요. 13개 저희 지역대학 어느 곳에서나 다 또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다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다 모두가 가능한 그 부분이고요. 인천지역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대학은 지금 인천 구월동의 인천시청 대로변에 7층짜리 단독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되어 있고요. 인천지역대학에 입학하시면서 서류 제출하러 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러 오시거나 시험을 보러 오시거나 다 인천지역대학 이쪽에 이제 오셔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가지고 학교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없는데요. 빨리 학교에서 다시 여러분 뵐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학습관입니다. 부천시 학습관은 이번에 새로 이사를 했습니다. 신등동역에서 내리시면 그린타워 아파트 옆에 우성프라자라는 건물이 있고 그 우성프라자 4층에 방송통신대학교 부천시 학습관 건물이 있습니다. 부천시 학습관에서 스터디에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를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학사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강화 학습관입니다. 김포강화 학습관은 김포시 공화로 181번 길 김포에 있는 한국아파트 상가동의 3층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새로 이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여기서 스터디를 구성해서 공부하는 선배들이 있으니까요. 이분들이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학교생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천지역대학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각종 학사 상담. 소리가 너무 작아요. 목소리가 많이 작나요, 여러분? 최대한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리신다고요? 마이크 하나 둘 셋. 여러분 잘 들리나요? 아까 전보다는 낫나요? 안 들려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말씀이 잘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천지역대학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스템 잠깐만 맞을게요. 인천지역대학에서 학사상담, 출석 수업, 그리고 각종 실험 실습, 그리고 시험 등이 이루어집니다. 부천시 학습관에서는 학사상담과 도서실 운영, 그리고 스터디 운영 등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이 시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김포강학습관에서는 스터디만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인천지역대학에서만 출석 수업과 시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천시 학습관이나 김포강화 학습관에서는 출석 수업이나 시험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업을 들으러 이쪽 부천시 학습관, 김포강화 가시면 안 돼요. 거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수업 들으시려면 꼭 인천지역대학으로 오셔야 된다. 학교 건물과 학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하는 동영상.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마이크 테스트. 네,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시스템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방송통신대학교 합격하신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방송통신대학교에 들어오셔서 수강 신청이나 등록금 납부 같은 건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하셨죠? 아직 네.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8월 23일부터 25일, 예,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수강 신청과 등록금을 납부하는 최종 기간입니다. 이때 안 하시면은 이제 합격 다 취소되는 거예요. 이때 꼭 하셔야 됩니다. 정원 초과한 일부 학과에서는 불가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하셔서 등록금도 납부하고 출석 수업도 들을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시면 이제 그 뒤에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제 뭐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하신 목표는 목표는 간단합니다. 졸업을 하시기 위해서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을 하셨을 거고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졸업은 140학점을 취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의 모든 과목은 한 과목당 3학점씩이고요. 이 한 학기에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는 6과목, 기본적으로는 6과목 18학점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소거를 다 부탁드릴게요. 음소거를 해주셔야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6과목 18학점을 취득하시게 되고요. 4년간 18학점씩 취득을 하시게 되면은 8학기 동안 18학점 8 곱하기 18을 하시면 전체 몇 학점이다? 네, 144학점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학기에 18학점씩만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취득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학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140학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8학점씩 취득하면은 전체 144학점을 취득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과목을 내가 공부하다가 뭐 놓친다거나 이제 그렇게 했을 때 141학점이 되겠죠. 그래서 141학점까지만 취득을 해도 졸업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다가 뭐 성적이 한 학점이 안 좋다 뭐 이런 부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2과목, 3과목 이렇게 학점 취득을 못하는 과목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졸업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8학점씩 꾸준히 취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방송통신대학교 이번에 2학년,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희가 신입생이랑 편입생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편입생, 2학년 편입생 들어오신 분들은 학교에 오시면서 35학점, 여기 35학점을 취득하시면서 오신 거고요. 3학년 편입하신 분들은 70학점을 학교에 들어오실 때 학교에서 그냥 받고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뭐 예전에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걸 어떻게 뭐 취득을 했다 그거랑 상관없이 2학년은 35학점, 3학년은 70학점을 그냥 받고 입학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받은 2학년 편입생들 같은 경우는 35학점 중에서 교양이 18학점, 전공이 17학점, 3학년은 교양이 36, 전공이 34학점을 받고 입학을 하신 겁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신입생 2학년, 3학년 모두 다 14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그 140학점을 취득하는데 교양은 24학점 이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생, 편입생들 다 마찬가지로 교양은 24학점 이상, 전공은 1학년 같은 경우에 신입생은 51학점, 2학년은 60학점, 3학년은 69학점 이상 취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입생으로 들어오신 분은 140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을 하는데
이 140학점 중에서 교양은 24학점이 있어야 하고 이 140학점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24학점이. 그리고 전공은 51학점이 그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40학점 안에. 그렇게 해서 전체 140학점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교양 24학점 듣고 전공 내 거 전공 51학점 듣고 나서는 나머지는 아무거나 다른 학과 거 타학 거라든지 교양을 더 듣든지 내가 듣고 싶은 공부를 해가지고 학점을 취득해서 140학점만 취득하면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졸업 논문을 또 필요로 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졸업 논문은 지금 문화교양학과랑 청소년 교육학과인가요? 두 개 학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거의 졸업 논문을 쓰시는 학과가 많지 않다는 거. 여기서 또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내년도 3월부터는 졸업학점이 130학점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다 소급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전체 다 졸업을 하실 때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지금 현재로서는 140이지만 내년 3월 이후는 130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졸업하실 땐 130학점까지만 취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많은 혜택을 잊게 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총 학점이 130학점 이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대신 뭐 교양이 24학점이다. 전공이 뭐 51학점이다, 60학점이다, 69학점이다라는 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유아교육학과는 좀 다릅니다. 유아교육학과는 뭐 55학점, 60학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좀 다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시고요.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3학년 편입생들은 말씀드렸다시피 70학점을 받고 들어왔어요. 그 70학점 중에서 교양으로 받으신 학점이 몇 학점이다? 교양이 36학점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근데 졸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교양 학점 몇 학점이라고 했죠? 24학점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이미 36학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시는 그날까지 교양은 더 듣지 않아도 졸업에 필요한 교양 학점은 다 충족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편입하신 분들은 2년을 학교 다니셔야 되잖아요. 2년을 다니시는 동안 교양 과목은 내가 빼고 전공 과목 뭐 1, 2학년에 있는 전공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타학과에 내가 관심 있는 그 과목을 더 들으셔도 됩니다. 3학년 편입생이 69학점을 받아야 되죠. 전공이 69학점. 근데 내 전공은 34학점 있으니까 남은 건 몇 학점이죠? 그렇죠. 35학점에 내 전공을 더 취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대학생활 계좌잡이라든지 뭐 학사 안내가 있으니까 그런 책을 보고 자료를 보시면 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송통신대학교의 모든 과목은 3학점입니다. 모든 과목은 사실 아니고요. 뭐 실습 과목 일부분은 2학점짜리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의 3학점이고요. 그렇다면 이 한 과목, 3학점짜리 한 과목은 도대체 몇 점 만점일까요? 기본적으로 다 100점 만점입니다. 이 100점 만점의 점수에서 내가 몇 점을 취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A학점, B학점, C학점 그리고 점수가 안 좋으신 분들은 F학점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90점 이상이신 분들은 A나 A 플러스 학점, 80점 이상은 B 그렇게 되고 60점만 넘으면 D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60점도 안 된다. 0점부터 59점까지의 점수를 받게 되면 F학점을 받게 된다는 거죠. F학점이라는 건 뭐냐? 이 3학점, 한 과목 3학점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졸업을 위해서 필요한 140학점 안에 이 3학점을 쌓아야 되는데 이 3학점은 내가 공부를 했지만 점수가 안 좋아서 취득을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수해서 다시 듣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걸 더 들어가지고 3학점을 취득하셔야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60점을 꼭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60점을 넘을 수 있느냐?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의 모든 과목은 100점 만점이라고 했고요. 중간평가 30점, 형성평가 20점, 기말평가 50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중간평가는 출석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과목이 있고 과제물로 이루어지는 과목이 있습니다. 출석 수업으로 듣는 과목은 이번 학기에는 뭐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출석 수업 다 이루어지긴 한데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만 출석 수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출석 수업을 듣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시험을 본다거나 어떤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한다던가 해가지고 출석 수업에 대한 30점 점수를 취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제물로 이루어지는 과목이 있어요. 과제물로 이루어지는 과목은
과제물 리포트를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실습 과제물을 제출해 가지고 30점을 얻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출석 수업 같은 경우는 출석 수업 대체가 가능해요. 나는 너무 바쁘다. 출석 수업 일정이 나랑 맞지 않는다. 회사 일이나 가정일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출석 수업 대체로 변경해서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이라든지 대체 과제물 과목마다 정해집니다. 그 부분으로 내가 제출을 해서 30점 만점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단 유아교육과 전공 과목은 출석 수업 대체를 신청하기 위해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유아교육과 전공 과목 하시는 분들은 정교사 자격증이 없다면 반드시 출석 수업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평가 30점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우리 대학은 중간평가가 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출석이기도 하고 과제물도 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형성평가 20점이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방송통신대학교의 방송 강의, 온라인으로 올라와 있는 강의를 듣고 그 강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뭐 연습문제, 학습활동 평가 연습문제를 풀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걸 성적으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교수님들이 찍어서 올라와 있는 방송 강의를 열심히 듣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열심히 풀기만 하면 20점 만점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형성평가 이번 학기에 모든 과목이 도입되지만 지금 나와 있는 10개 과목은 형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실습 과목이고요. 원격대학 교육의 이해랑 교육봉사 활동 이 과목들은 형성평가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실습 과목 위주로 이렇게 된다는 거, 형성평가가 없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형성평가 배점은 20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20점이 그 학습 진도율, 그러니까 방송 강의를 다 듣기만 해도 20점을 주는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방송 강의를 다 듣고 방송 강의에 딸려 나오는 연습 문제 온라인상에서 뭐 5점 그 문제를 다 푸는 거에 대해서 5점을 부여하거나 10점을 부여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과목마다 다르니까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연습 문제가 정답이어야만 5점이나 10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연습 문제가 다 틀려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점수 다 드려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푸셔도 되세요. 참여만 하시면 점수가 나갑니다. 형성평가 운영 기간은 8월 17일 화요일부터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노 캠퍼스 들어가가지고 미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강의를 미리 들었어도 그거는 형성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형성평가 반영은 8월 17일 이번 연휴 끝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9시부터 12월 4일까지 12월 4일 전에 마무리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뭐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릴 건 하루에 7강까지만 학습 진도율이 반영된다. A라는 교과목을 듣는데 내가 계속 이번 학기 공부 안 하다가 12월 4일 날 다 돼가지고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과목당 한 15개 들어갔으니까 15개 강의를 다 들어야지 15개 다 인정 안 돼요. 하루에 7개까지만 인정됩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PC에서 사용할 때는 강의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PC에서 안 되지만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듣는 거는 가능하세요. PC에서만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일시정지하는 것보다는 학습 종료 버튼을 다시 누르고 다시 강의 시작을 하셔가지고 들으셔야 되세요. 일시정지할 때는 그 로그 기록이 안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 종료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0점을 받고요. 나머지 이제 기말평가로 50점을 받게 됩니다. 기말평가는 온라인 태블릿을 이용한 시험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12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시험일은 사전에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될 거예요. 12월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신청을 하라 그 시험일이 지정되면 내가 시험 가능한 날짜에 될 거고요. 이번에 시험으로 보는 과목도 있지만 코로나 확산 시에는 일부 과목은 시험이 아니라 과제물로 제출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으로 될 수도 있고 과제물로 진행되는 과목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온라인 태블릿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태블릿을 학교에 가지고 내가 뭐 태블릿 사서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 태블릿 PC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블릿 PC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시험 보시면 되세요. 종이로 보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기말평가 유형과 일정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과목 총 점수 100점 만점이잖아요. 100점 만점에서 내 점수가 어떻게 짜여지고 어떻게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대충은 아셨을 거예요. 60점을 다 넘으셔야 됩니다. 평가평가 열심히 하고 기말이랑 중간평가 참여하셔가지고 60점 넘으셔가지고 졸업학점 잘 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출석 수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출석 수업 중간평가 유형 가운데 하나고요. 이번 학기는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온라인 출석 수업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세요. 출석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오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줌에 들어온 것처럼 줌에서 출석 수업이 대부분 이루어질 겁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출석 수업 때 학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 다 그런 분들 다 돌려보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학교에 출석 수업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학기당 보통 2~3과목의 출석 수업이 진행되고요. 한 과목당 수업 시간은 6시간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8시간인데 이번 학기는 특별히 출석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과목당 3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수업은 오프라인일 때 6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이번 학기에 유아교육과 전공 과목과 가정복지학과 4학년의 놀이지도 과목은 그대로 8시간 진행됩니다. 이런 건 자격증과 관련된 과목이기 때문에 8시간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구체적인 수업 일자는 지역대학마다 다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석 수업 안내에서 출석 수업은 인천지역대학에서만 이루어진다. 제가 앞에서도 강조드렸어요. 부천이나 김포광학습강에서는 출석 수업이 진행되지는 않아요. 다 인천으로 오셔서 수업 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번 학기에는 인천으로 직접 오는 게 아니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죠. 출석 수업 과목을 신청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수업에 참여 못하게 됐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을 통해서 인천지역대학이 아닌 가까이 있는 경기지역대학이라든지 서울지역대학으로 출석 수업을 장소 변경해서 그쪽엔 다른 일정이니까 그쪽 일정에 따라서 수업을 듣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너무 바쁘다. 이번 학기에 전혀 짬이 안 난다. 이러시는 분들은 출석 수업 대체를 신청하셔가지고 대체 일정에 맞춰서 대체 과자물을 낸다든가 대체 시험을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를 보신다거나 출석 수업을 들으신다거나 다 30점 만점이고요. 두 번째로 출석 수업을 인천 지역에서 들었습니다만 개인 일정으로 시험일에 참석을 못했다. 과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 이럴 때 타 지역 대학으로 옮긴 다음에 출석 수업 시험이나 과제물 제출로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출석 수업과 출석 수업 시험, 출석 수업 과제물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출석 수업을 들은 데서 과제물 제출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이 세트를 다 하지 못하셔서 다른 장소로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을 하시면 그쪽 지역 대학에서 다시 수업도 듣고 그쪽 지역에서 과제물 제출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출석 수업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내가 출석 수업을 듣고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해서 대체로 다시 바꿔가지고 출석 수업 대체로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번 출석 수업을 들어서 성적이 부여되면 출석 수업 대체로 변경하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수업을 듣고 과제물 제출이나 시험을 안 본 상태에서 대체로 변경하는 거 그거는 가능하세요. 근데 출석 수업을 듣고 과제물 제출했는데 그 뒤에 바꾸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석 수업의 시험은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느냐. 과목마다 출제 형식이나 방법은 다 다릅니다.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 수업 시간에 퀴즈를 보는 그런 과목도 있고 출석 수업 끝나고 나서 레포트를 제출하라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업을 참여할 때 안내를 하거나 참여 전에 교수님께서 공지를 합니다. 출석 수업 장소 변경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변경 가능하시고요. 출석 수업 시작 15일 전까지 가급적 인터넷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인터넷 변경이 안 되고요. 학교로 직접 팩스를 보내서 변경하십니다. 변경 방법은 나중에 별도로 또 시험을 안내를 드리고요. 수업 당일날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경기 지역 학생인데 인천 지역 대학에 오늘이 수업 일정이라서 나는 오늘 인천 지역으로 수업 듣겠다. 오늘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일날은 변경이 안 되세요. 그런 분들 안 되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해야 된다. 출석 수업 대체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요. 출석 수업 대체는 지금도 변경 가능하십니다. 대체 시험으로 변경하는 거는 11월 초까지만 가능할 거예요. 그 이후에는 대체 변경이 안 되니까 대체로 변경하실 분들은 11월 전에 가급적 다 변경을 하셔야 된다. 중간평가 과제물은 어디서 확인하고 제출을 가능할까요? 홈페이지 학부 등에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내를 드리고요. 중간 시험은 지금 9월 중순에서 10월 말 정도에 제출 기간이 나올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도 어떻게 제출하는지 방법은 뒤에서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말 시험도 공지사항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여러분 많이 여기에 들어오셨었죠? 아시죠? 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가신 분이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빨리 이거 끝나고 나면 들어가서 가입하시고 수업도 들어보셔야 되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빨간 박스가 나와 있는 공지사항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공지사항, 유노캠퍼스, 증명학생증 발급, 학생소식, 대학생활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대학생활 길라잡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 여기 보시면 대학생활 길라잡이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에 대한 PPT로 된 파일이 있으니까 대학생활 길라잡이 보실 수도 있고요. 학교 공지사항 부분 참 중요합니다. 학교 수업, 시험, 뭐 성적 관련된 모든 공지사항, 장학, 혜택, 공지사항 여기에 가장 먼저 떠요. 여기 있는 공지사항 여러분 꼭 보시고 공지사항 내용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증명 학생증 발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쪽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학생증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증 발급해서 학생증 가지고 시험 보러 오실 때 본인 신분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입니다. 국제학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국제학생증 신청도 가능하고 홈페이지에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컴퓨터에 있는 잘 나온 사진 있잖아요. 그냥 업로드 해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학과 바로가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각 학과 홈페이지로 가는 메뉴가 나오고요. 지역대학 바로가기 가면은 각 지역대학 홈페이지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속 학과랑 소속 지역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필요한 정보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로그인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방송통신대학교 맞춤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맞춤 정보 화면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수시로 들어오셔야 되세요. 저는 매일매일 한 번씩은 들어가서 꼭 여기 정보를 보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수강 신청되어 있는 교과목 정보가 나와 있고 학습하기 버튼도 있어서 이쪽을 통해서 학습도 가능하고요. 나와 관련된 일정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공지 게시판, 학사공지 앞에 말씀드렸던 중요 공지가 올라오는 학사공지, 학과공지, 지역대학 공지사항 보시는 곳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유노캠퍼스라고 있죠. 유노캠퍼스는 들어가셔서 방송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 들어가서 방송 강의를 들으셔야만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20점짜리 그 점수 있잖아요. 20점짜리 저희 방송 강의 듣고 취득할 수 있는 점수 이쪽에서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시험 유형별 성적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시험 유형별 성적이 나오면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면은 전화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 오셔가지고 내가 시험 점수가 나왔다고 친구들은 다 나왔다고 하는데 나는 성적을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다,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성적이 잘 나왔으면 제가 안내 드리면서 좋은데 성적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저도 민망하고 그렇게 성적 문의하신 분들도 바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려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문의하지 마시고 시험 성적은 어디서 본다? 여기서 시험 유형별 성적 조회에서 보신다. 여기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수업 시험 정보에 관련된 메뉴가 있습니다. 각종 수업, 출석 수업, 그리고 각종 시험들에 대한 정보, 언제 시험이 있고 언제 수업이 있고 수업 시간은 언제고 시험 장소는 어디고 모든 정보가 여기에 가장 먼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이나 시험 보기 일주일 전,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여기에 들어가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본인의 이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 아래쪽에 보면은 튜터 지도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튜터 사이트에 다 가입하셨나요? 여기 보면 튜터 지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시면 튜터 사이트로 넘어가시게 되세요. 튜터 선생님은 한 학기 동안 나에게 담임 선생님처럼 학교 생활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첫 입학한 한 학기에만 이 튜터 선생님을 학교에서 이렇게 제공을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튜터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튜터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입을 신청을 해야만 튜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각종 정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멘토링이라고 있습니다. 멘토링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 선학들, 졸업하신 분들, 아니면 선배들,
멘토들이 멘토로서 여러분들한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봉사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멘토링 사이트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학과 사이트와 지역대학 사이트로도 여기서 바로 이동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튜터제도 멘토링 이렇게 있습니다. 멘토링 사이트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뜹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멘티 신청을 하는 겁니다. 멘티 신청을 하셔가지고 멘토 그 선배들과 연결시킬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튜터 사이트도 꼭 들어가시고요. 학과 사이트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고중문학과 사이트인데요. 중고중문학과의 여러 가지 메뉴들, 그리고 학과와 관련된 공지사항이 이렇게 뜬다는 거, 내용들 확인하셔야 되고, 뭐 교수님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지역대학 사이트입니다. 지역대학, 인천지역대학 홈페이지고요. 인천지역대학 홈페이지는 이렇게 공지사항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공지사항이 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대학 소개, 출석 수업 정보, 학사 정보, 커뮤니티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출석 수업 정보라는 메뉴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출석 수업 정보를 누르면 출석 수업 자료실과 출석 수업 일정 메뉴가 있습니다. 출석 수업 자료실에는 출석 수업과 관련된 자료들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러 출석 수업 일정을 확인하시고 나서 수업을 들으러 오시기 일주일 전, 늦어도 2, 3일 전에는 이쪽에 들어가서 내 출석 수업과 관련된 자료가 올라와 있는지, 교수님이 혹시 뭐 미리 보고 오라는 책이 있는지, 수업 때 어떠한 준비물을 준비해 오라고 하는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미리 보시고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 되세요. 내가 2, 3일 전에 들어가 봤는데 자료가 안 올라와 있다. 그러면 자료가 없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뭐 모든 과목이 다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교수님들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수업 오기 전에 한 번씩은 그래도 확인을 꼭 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출석 수업 자료실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 전국 모든 지역의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인천지역대학이라고 되어 있죠. 인천지역대학을 반드시 클릭하시고, 그리고 내 교과목, 수업을 들어야 될 교과목명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보시면 되세요. 있으면 꼭 준비하시고, 없으면 없는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출석 수업 정보에 출석 수업 일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출석 수업 일정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와요. 여기서 지역대학 그리고 학과 학년을 선택해서 선택을 하시면 아래 이제 일정 메뉴가 뜹니다. 이번 학기 영어영문학과 3학년 같은 경우는 3과목 출석 수업이 이루어지고 다 화상 강의가 이루어지죠. 화상 강의 출석 수업 일정은 9월 5일 날 이루어집니다. 9월 5일 날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런 거 다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석 수업과 관련된 일정은 이곳에 가장 먼저 올라옵니다. 방학 때 미리 올라와요. 이번 2학기 일정도 저희 여름방학 때 이미 이곳에 다 가장 먼저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학기 일정을 짤 때 뭐 가족 행사가 있다거나 뭐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행사가 있을 때는 출석 방학 동안에 미리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출석 수업 일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행사를 출석 수업 일정과 피해서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커뮤니티라는 부분이 있고요. 커뮤니티라는 메뉴에 공지사항, 지역대학 공지사항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천을 클릭하셔가지고 검색하면 관련된 공지사항, 인천지역대학에서 올린 공지사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방법에 관련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맞춤 정보 화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맞춤 정보 화면에서 여러분 학습하기 버튼, 여기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서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유노 캠퍼스를 직접 눌러가지고 학습하기 들어가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수업 시험 정보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수업 시험 정보요 들어가면은 이런 식의 화면이 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업 시험 정보 여러분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수업 시험 정보로 들어가면 나의 학습 종합 정보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수강 교과목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수강 교과목 뭐 학습하기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이라는 메뉴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석 수업 장소를 변경도 가능해요. 여기 보면 출석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과목은 출석 수업 일정이 언제고 과제물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메뉴가 여기에 나오고요. 중간 평가로 보는 과목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중간 평가 이형과 그리고 중간 평가 유형이 어떤 거고 일정이 언제고 그 과제물을 제출하는 버튼이 여기에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과제물 제출 버튼이 생성되기 때문에 과제물을 다해서 과제물 제출을 하면 돼요. 그리고 기말평가에 따라서 기말평가는 어떻게 된다. 이게 수강 교과목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다 뜨기 때문에 항상 여기 와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형성평가, 출석 수업 대체, 중간 과제물 시험, 기말 시험,
뭐 참고 자료들 여기 이제 클릭하시면 그에 따른 자료들이 다 뜨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출석 수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 출석 수업은 다 어떻게 이루어진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출석 수업 온라인 수업을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출석 수업 여기 학습 방법 여기 수업 및 시험 정보 들어가셔가지고 출석 수업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래에 출석 수업 듣는 교과목 정보가 나오고 맨 뒤쪽에 줌 URL이라고 해서 화상 강의 버튼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화상 강의 버튼을 누르면 줌이 실행되면서 출석 수업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 출석 수업 여기에 들어가셔서 화상 강의 버튼을 누르면 수업이 진행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줌으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간단한 동영상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통신대학교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줌 수업을 들으셔야만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줌을 이미 설치를 다 해놓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줌 설치하셔가지고 수업 듣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수업 시험 정보 들어가셔가지고 줌 회의 참석하기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수업하기 보통 한 일주일 전쯤에 이 버튼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전에 생성이 돼도 누르시면 수업하기 15분 전에 입장이 가능하다는 메뉴가 계속 뜰 겁니다. 그 수업 시작하기 15분 전이 되면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수업 방으로 이 줌 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PC를 통해서 보시는 방법도 있고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고 그냥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인정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어갈 때도 방송통신대학교라고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똑같이 로그인 하시고 수업 시험 정보 들어가서 이렇게 똑같은 그 방법을 통해서 회의 참석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에서 똑같이 줌이 실행이 돼요. 그 스마트폰에서 수업을 들으셔도 똑같이 인정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형성평가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더 안내를 드릴게요. 형성평가는 말씀드렸다시피 8월 17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형성평가 수업 들으시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학습하기 버튼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과목별로
이런 식으로 그 수업을 듣는 화면이 나옵니다. 내가 몇 프로 과목을 들었나 다 나오게 되고요. 75% 이상 형성평가를 완료해야 그 과목의 형성평가를 다 들었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학교 그 과목별로 기본적으로 한 15개의 그 수업이 올라옵니다. 교수님들이 한 15강의 수업을 올리는데 그 15강 중에서 12개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뭐 다 들으시는 게 제일 좋죠. 다 들으시면 되고요. 적어도 12개 이상은 수업을 내가 다 들어야 형성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강의 보기 버튼, 뭐 1강부터 이렇게 쭉 있으니까 강의 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강의를 볼 수가 있고요. 뭐 학습 영상이라든지 연습 문제 다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 그 이미 체크가 됐다, 형성평가가 다 됐다라는 걸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 강의 50%까지만 들으면 뭐 그 강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면 제일 좋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50% 이상은 들어야 그 강의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연습 문제는 정답 오답 관계 없습니다. 연습 문제 풀이만 다 하시면 돼요. 꼭 다 풀이하시고 넘어가시고, 풀이가 안 돼 있으면 점수가 안 나갑니다. 학습 종료 버튼을 클릭해라. 수업 마치면 꼭 학습 종료 버튼 클릭하셔야 됩니다. 강의 들으시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7강까지만 된다. 모바일로도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로 강의를 들으시려면은 스마트폰에서 유노 캠퍼스라는 어플을 다운 받으셔야 되세요. 이거 끝나고 나시면 스마트폰에 유노 캠퍼스라고 치면은 바로 뜹니다. 유노 캠퍼스 설치하시고 아이디랑 비밀번호 저희 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랑 똑같아요. 아이디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면 스마트폰으로도 아까 제가 안내드렸던 그런 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의 모든 메뉴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도 다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업 일정 같은 것도 다 확인하실 수 있고, 뭐 수업 시험 장소 다 확인 가능합니다. 꼭 잘 이용을 하시고요. 각종 온라인 시험의 일정에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각종 온라인 저희가 그 과제물을 하고 나면은 그 과제물을 제출하는 게 다 다릅니다. 출석 수업을 한 과제물, 뭐 기말고사에 대한 과제물, 중간고사에 관한 과제물 다 내는 게 다르니까 내는 위치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학사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맞춤정보 화면 들어가면 학사정보 누르시면 이런 메뉴들이 뜨고요. 그 중에서 수업과 시험에 관련된 거죠. 학사정보, 수업, 시험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뜹니다. 첫 번째 떠 있는 거는 뭐죠? 첫 번째 떠 있는 건 출석 수업 유형 변경이죠. 내가 대체 시험으로 변경하고 싶다. 출석 수업 유형 변경 들어가서 변경 가능하시고, 두 번째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이라고 있죠. 출석 수업 장소, 인천에 일정이 안 맞아. 나는 다른 데서 들을 거야. 지금 뭐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니까 제주도에 있는 온라인 수업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온라인 수업 일정을 보고 이쪽 일정이 맞겠다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과제물, 온라인 출석 수업 결과물 제출이라고 있죠. 여기에는 어떤 과제물을 제출할까요? 그렇습니다. 출석 수업 과제물은 여기다 제출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출석 수업 온라인 결과물 제출, 뭐 실험 실습 포함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데 여기 위치에 있어요. 출석 수업 과제물은 이쪽에. 그리고 온라인 과제물 제출 정규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중간 평가 과제물 제출하는 겁니다. 중간 과제물. 그리고 기말 시험 온라인 평가 과제물 제출은 기말 시험 과제물 제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과제물 제출하는데 내가 헷갈려가지고 출석 수업 과제물을 뭐 온라인 과제물에 제출하고 온라인 과제물을 출석 수업 과제물에 제출하면 점수는 0점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그 수업에 맞는, 시험에 맞는 과제물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인천지역대학 학생회 그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인천지역대학 학생회는 커뮤니티, 인천지역대학 홈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천지역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커뮤니티 누르시면은 학생활동 소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학생활동 소개 들어가면 지역학생회 동아리 스터디 모임에 대한 메뉴가 별도로 뜰 겁니다. 여기서 지역학생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지역학생회에 관련된 그 정보들이 뜹니다. 여기서 인천지역대학을 선택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인천지역대학의 각 학과라든지 학생회, 인천총학생회 홈페이지, 그리고 대표 연락처들 공개하신 분들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쪽 찾아가셔가지고 이분들한테
홈페이지에서 뭐 가입을 한다든지 그 대표분들이랑 연락을 취해가지고 스터디 조직을 한다든지 다 가능하세요.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학생활동 속에 지역 학생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스터디 모임으로 넘어가시면 스터디 모임에서 각 학과별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역 학과별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스터디 정보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동아리 들어가시면 인천 지역 선택하셔서 인천 지역의 각종 동아리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 동아리 가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는 간단한 꿀팁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용 이메일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에 아이디 비밀번호 만드시면서 교육용 메일을 가입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교육 메일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아래쪽 이쪽 메일 신청 버튼 내 이름 나와 있는 맞춤 정보 화면에 메일 신청 버튼 누르셔가지고 메일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메일을 신청하시면 내 뭐 비밀번호 뭐 이런 거 개인정보 입력을 하신 다음에 메일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 아이디 방송통신대학교의 본인 아이디 /knou.ac.kr이라는 내 메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지메일입니다. 구글의 지메일. 이 메일이 생성이 되고 이 메일을 통해서 각종 학사 정보 이메일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좋은 점은 구글 드라이브를 용량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메일로 저희가 가입을 해가지고 연동을 시키면 우리가 그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잖아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더 이상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학생 아이디로 만든 걸로는 용량이 무제한이에요. 용량 무제한을 쓰려면 한 달에 제가 아는 걸로는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 용량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게 되면은 이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 365 오피스 365라든지 그리고 MS 그 윈도우라든지 이런 걸 판매를 학생들 대상으로 저렴하게 할 때가 있어요. 행사할 때 그런 거 행사할 때도 이 학교에 아이디가 있어야만 학교 이메일이 있어야만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피스라든지 윈도우를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학생 가격으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걸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대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그런 혜택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생증을 만들면 가까운 뭐 영화관에 CGV나 이런 데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갈 때 대학생 요금으로 영화 보실 수도 있고요. 국제학생증 만들면 뭐 중국 자금성에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좀 돼가지고 자금성을 간다든지 뭐 파리 에펠탑 같은 데 갈 때도 학생 요금으로 할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대학생인 거예요.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시려면 이메일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그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라는 겁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국가장학금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들어가셔가지고 2021학년도 지금 이거 1학기 걸로 되는데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하시면 돼요. 2차 신청입니다. 여러분들은 2차 신청을 하시고 가구원 동의하시면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어제 봤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았어요. 8월 중순쯤에 2차 장학금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2차 장학금 신청을 하시면 첫 학기에 대부분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대부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방송통신대학교는 학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 다 이 학자금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하시면 성적이나 이런 거, 나이 모든 거 다 상관없이 첫 학기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첫 학기 다 무료로 학교 다닐 수가 있어요. 내가 이미 다 등록금 납부했잖아요. 등록금 납부한 거 반환이 되는 겁니다. 첫 학기 등록금 납부한 거 반환이 되는 거고요. 이 다음 학기부터는 12학점 이상 취득을 하고 그 점수가 80점 이상일 때는 학교 다니시는 동안 계속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12학점 이상, 80점 이상만 취득하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학점 관리 잘 하시면 누구나 국가장학금 받으면서 무료로 다니실 수 있다는 거. 첫 학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까 끝나시고 나면은 다음 주에 화요일 날쯤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꼭 하십시오. 학교 그 학사 정보에도 올라올 겁니다. 꼭 신청하십시오. 2학기 주요 학사 일정 예정이긴 한데요. 출석 수업은 9월 5일부터 일정이 시작됩니다. 본인의 학과
그 수강 신청하신 과목에 따라 가지고 확인하셔가지고 출석 수업 일정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과제물은 9월 15일에서 10월 22일 사이에 과제물 제출 기간입니다. 이건 이제 레포트 제출하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들은 이 일정 확인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 일정은 아직 미정이고요. 대체 시험은 아마도 10월 26일에서 10월 28일 이 3일 사이에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을 이루어질 겁니다. 기말 시험 같은 경우는 12월 3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이루어질 겁니다. 태블릿 PC 또는 과제물 또 태블릿 PC 사용으로 이루어집니다. 태블릿 PC는 여러분이 뭐 구매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공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인천지역대학 출석 수업 일정표는 뭐 지역대학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뭐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관련된 거, 학교생활 관련된 거 질문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계절학기 수업이 가능한가요? 계절학기 수업은 매 학기마다 열리긴 하는데 방송통신대학교의 계절학기 수업은 내가 들었던 과목만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어느 과목을 들었는데 그 과목에 성적이 안 나와서 뭐 C나 D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F가 나왔을 때 그 과목에 대한 점수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그 신청만 가능하고 모든 교과목이 나오진 않습니다. 학기 시작 전에 어느 교과목이 이번 계절학기에 열린다는 게 뜨니까 내가 필요한 교과목이 계절학기로 뜨면은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다른 또 질문사항 있을까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되죠. 질문 주신 분은. 프라임 칼리지는 언제부터 학습 가능한가요? 프라임 칼리지는 그 저희 출석 수업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그 듣는 수업과는 별개로 프라임 칼리지 수업이 열리는 거고요. 프라임 칼리지 수업은 별도 수강 신청을 별도 돈을 내고 수강 신청하시는 겁니다. 프라임 칼리지에서 학점 인정되는 몇 개의 교과목은 나중에 내가 졸업을 할 때 졸업학점으로 끌고 와서 졸업학점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프라임 칼리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별도로 내가 수강 신청하시고 들어야 되세요. 분기별로 수업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또 예, 있어요? 말씀하세요. 예, 저 행정학과 2인자인데요. 형성평가 기간이 8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라고 하셨잖아요. 매일 듣는 건가요? 형성평가 기간이 있고요. 그 기간 안에 내가 다 네. 듣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럼 매일 듣는 건 아닌 거예요? 뭐 끊어서 매일매일 끊어 들으셔도 되시고 네. 뭐 하루에 다 몰아서 7강까지는 하루에 인정이 되니까 그 네. 기간 안에만 들으시면 돼요. 기간 안에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또 2부 순서가 있어요. 2부 순서에서는 그 여러분 선배님들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 학과들은 2부 순서로 또 넘어가서 2부 순서를 해야 되니까요. Q&A 시간은 2부 순서 넘어가서 또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2부로 넘어가셔야 되는 분들 먼저 안내를 드리고 나서 Q&A를 잠깐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인천지역대학 학생 여러분들 문자가 지금 11시쯤에 또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천지역대학 관광학과, 교육학과, 농학과, 문화교양학과, 사회복지학과, 생활과학과, 생활체육지도학과, 일본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문자가 갔을 겁니다. 이분들은 이 방에서 나가셔가지고 새로 저희가 보내주신 그 주소로 들어가시면 선배님들이 있을 거예요. 학생회 주관하는 OT가 진행될 겁니다.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될 거고요. 부천시 학습관 학생분들한테도 문자가 갔을 거예요. 부천시 학습관 국문, 일본, 중문, 법학, 경영, 농학, 사회복지,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유아교육, 청소년, 그리고 교육학과, 문화교양학과 분들한테 문자가 갔을 겁니다. 이분들은 이 방에서 나가셔가지고 2부 순서 그 선배님들이 계신 OT 장소로 가시면은 그 방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또 학사 안내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 방에서 이제 나가주시면 되세요. 거기로 진행하시고요. 나머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Q&A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간단하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Q&A를 진행할 테니까요. Q&A 있으신 분들은 진행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방에서 나가셔서
저희가 11시에 보낸 문자 타고 다른 방 들어가시면 되세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도 질문 해주세요. 국가장학금 예, 마이크 키시고 질문해 주세요. 채팅방에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선생님. 장학금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국가장학금요? 국가장학금은 지금 제가 2학기 국가장학금 내용이 올라와 있으면은 그걸 만들었을 건데 어제까지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국가장학금 이게 2차 신청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재학생들은 1차 때 다 신청을 했어요. 재학생들은 1차 때 신청을 하셨고 여러분들은 신편입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첫 학기에는 무조건 2차로 신청하는 거고 신청하셔가지고 여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 국가장학금 2차 신청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데요? 장학금. 선생님, 외국인도 국가장학금 신청할 수 있나요? 죄송해요.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그 국가장학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거라서 죄송해요. 그 부분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과인데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다른 방으로 옮겨야 되는데 문자가 들어온 게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문자가 들어온 게 없으시다고요? 제가 네네. 채팅방에다가 네네. 문자를 좀 올려놓을게요. 잠깐만요. 채팅창에다가. 네. 유아교육과는요, 조교님, 21일 날 하기로 돼 있어서요. 아, 그렇네요. 맞네요. 유아교육학과는 네 21일 날 별도로 문자가 갈 겁니다. 죄송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아예 질문 먼저 해주세요. 저 영어 영문학과 1학년 신입생인데요. 네. 수강 과목을 바꾸는 기간이 이제 지났잖아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최종적으로 교재를 바꾸는데 맞나요? 가능하십니다. 지금 수강 신청하시고 등록금 납부하신 분들도 23일부터 그 25일 사이에 수강 내역을 바꿀 수가 있어요. 수강 신청을 변경하시고 그런데 이제 등록금 납부하시면서 책값을 다 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책이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판문화원 검색해도 되고 그냥 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반환 신청하시고 똑같이 반환하고 새로 필요한 책들 구매하시면 됩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홈페이지 가시면 일반 그런 뭐 교보 서점, 인터넷 서점이라든지 이런 거랑 똑같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신청 변경 가능하세요. 등록금 낼 때 교재값도 같이 냈는데 이제 배송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배송 중지 버튼을 누르고 이제 교재를 다른 걸로 선택하려고 지금 일시 정지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는 1학점밖에 없어서 이거는 이제 강의로만 하고 이제 교과서를 안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뭐 가능은 하시고요. 원격 대학 교육의 그 책이 교재가 얼마짜리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무료로 나오는 7,900원. 그런가요? 그럼 비싸네요. 뭐 본인 선택입니다. 책은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 다. 그리고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 같은 경우는 첫 학기에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첫 학기에 1학점짜리로 듣는 거고요. 네. 강의만 다 듣고 거기에 나오는 시험 문제만 다 풀면은 1학점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졸업을 하는데 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 반드시 수강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책이 필요 없으시다고 생각되시면 안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교양 과목도 이제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데 선택 과목 취소하고 다른 교양 과목을 바꿀 때 꼭 교양 교재로 대체를 해야 되나요? 이거 교양 과목인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송통신대학교 졸업을 위해서는 교양은 24학점만 필요합니다.
내가 네. 24학점 채우는데 이 과목이 필요 없겠다 싶으면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거 들으셔가지고 교양 과목 채우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제가 1학년이니까 1학년 다른 학과 과목으로 대체해서 수업 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학과 그 과목 수업 듣는 거는 마찬가지 가능은 하신데요. 네. 교양 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 학과에 있는 교양 과목만 들으셔야 돼요. 내 학과에 있는 교양 과목. 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내 학과에 있는 교양 과목 중에서 내가 어떠한 거를 하겠다. 이 과목은 안 듣겠다. 나 대학 영어는 싫다. 그럼 대학 영어 빼고 다른 교양 과목들로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세요. 24학점을. 제가 OT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네. 혹시 이 내용을 혹시 다시 들을 수 있나요? 동영상 자료는 저희가 인천지역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가지고요. 8월 예. 말까지는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요? 네. 선생님 질문해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프라임 칼리지 이용해서 교양학점 듣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 대학에 있는 교양 과목만 인정이 된다고 하셔서 그러면 인정을 못 받는 교양 과목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프라임 칼리지에 나와 있는 과목들이 학교 교양 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이 있는지 그거는 프라임 칼리지 쪽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유아교육과가 21일 날에 모인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아교육과 오리엔테이션 인천지역대학 그 신편입생들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21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학과 쪽에서 별도로 문자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인천지역 교수님, 예, 인천지역대학 교수님 모시고 교수님이 직접 뭐 학교 학사 안내라든지 자격증 관련이라든지 이런 그 안내를 또 별도로 할 거예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문자가 또 별도로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줌으로 그것도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까지는 모르시는 거죠? 오전에 하는 걸로 시간이나 날짜.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이요. 오전 10시요? 네. 네, 오전 10시입니다. 21일 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채팅에 올라온 거 보면 뭐 태블릿 PC로 본다고 하는 건 학교에 직접 와서 보는 거냐. 근데 태블릿 시험을 보게 되면 학교에 직접 와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시험 난이도랑 뭐 학점 받기가 많이 어렵냐 이런 거는 열심히 하시면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들이 올려주시는 강의 다 들으시면은 학점 받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수강 시에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정해져 있는지 뭐 A-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거인데 재수강 하시면은 학점에 제한은 없습니다. 재수강 하셔가지고 좋은 점수 받으면 A+까지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방송 강의 들을 때 크롬으로 접속하는 게 좋은지 크롬으로 접속하시면은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하시는 거는 요즘에 이제 점점 끊어지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이나 엣지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PPT 자료 자체는 별도 공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영상 저희가 지금 했던 거 녹화한 거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두 분만 질문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신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장학금 관련해서인데요. 그 국가장학금 신청해서 그 한국재난 거기서 학교로 등록금이 납부가 됐다고 그랬는데 반환 신청을 제가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알아서 나중에 반환을 해주는 건지. 반환 신청 별도로 하시는 부분은 없고요. 국가장학금 신청하실 때 반환받을 계좌 입력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쪽으로 자동으로 반환 처리될 겁니다. 네. 3학년 편입생인데요. 대부분의 수업을 1학년 거 과목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되는 부분 전혀 없고요. 3학년 편입 같은 경우는 교양 과목은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전공 과목들 최소 35학점 이상 그 본인 학과의 전공 듣고 나머지 다 채워가지고 졸업에 필요한 140, 130 학점을 채우시기만 하면 돼요. 그 채울 때 내 전공 과목 35학점 이상만 더 들으면 된다. 1, 2, 3, 4학년 어떤 과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에 쉬는 연휴 기간에 아침 일찍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의 출석 수업 관리실이고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출석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교에 연락하셔가지고 학교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학교 공부하시고 목표하신 그런 꿈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까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학과들 있잖아요. 2차 OT 진행하고 있는 학과들은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다 문자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인천지역대학 2021학년도 2학기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